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법원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즉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번엔 3번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앞서 어제 특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 절차에 나선 건데 특검은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 이첩이 아니라 한 사건이 이어지는 인계를 받은 것이라 체포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도 매주 출석하고 있는데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을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선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석방 3시간을 남기고 나온 결과인데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가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어젯밤 9시 10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오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최장 6개월 더 구치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권을 담당할 형사합의 34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어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신문에선 특검의 추가 기소가 위법하다는 김 전 장관 측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특검 측이 맞섰습니다. 특히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소송 절차를 멈출 수 있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5차례나 내며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이 처음으로 기소한 내란 2인자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른 계엄군 수뇌부인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어제 저녁 조건부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살펴봐서 추가 기소 혐의가 발견되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격한 대립 끝에 결국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청문회에 불참한 겁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에 결국 파행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소홀히 했다며 이를 문제 삼은 국민의힘이 오후부터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저녁 정회중에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청문회를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저희가 보이콧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제대로 된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맞닥뜨린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곧바로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허위 의혹을 퍼뜨리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집에 쟁여놓은 돈다발이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공개 사과를 반드시 하고요.
앞서 여야는 청문회 첫날부터 김 후보자의 재산과 중국 칭화대 학위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재산 등록이 이전에 다 써버렸다. 이 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딱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 대출 등으로 추징금 6억 원을 5년에 걸쳐 갚았다고 해명하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은 채 끝났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지 않더라도 이번 회기 마감인 7월 4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다음 주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 핵시설 피해 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폭격의 성과 과시에 열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승리를 선언했고 친분이 깊은 나토 사무총장의 아빠 발언에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무력 충돌이 곧 다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격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We're going to talk to them next week with Iran. We may sign an agreement.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초토화됐다며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원자폭탄 투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I don't want to use an example of Hiroshima. I don't want to use an example of Nagasaki. But that was essentially the same thing. That ended that war. 하지만 피해가 제한적이었다는 논란은 대서양 너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수개월 지연시켰을 뿐이고 농축 우라늄 상당량은 사전에 옮겨졌다는 미 정보당국의 기밀 문서가 진원지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방정보국의 초기 분석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CNN turned out to be fake news as always. That's why they have no credibility. That's why they have no viewers. There was CNN, there was the New York Times, and they're both disgusting. 가짜 뉴스로 취급된 기밀에 대해 미 국방부는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유출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핵시설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인정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농축 우라늄을 미리 이동 배치했을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란 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 AI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관의 이란 입국을 불허한다는 결의안입니다. 트럼프는 고무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를 말해놓고 폭격 버튼을 누른 이중성은 향후 핵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